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상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와 아들 이시형 씨였던 터라 더욱 관심을 모으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머슴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권력 핵심부는 비켜가고 깃털만 단죄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에게 부담이 될까 봐 정의를 피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검찰 존재의 이유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NLL과 정수장학회 마찰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공방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SNS 역시 지지자들 간의 대리전으로 들끓었습니다. NLL 논란과 관련 NLL을 바다에 그어놓은 의미 없는 선 취급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NLL을 내주는 건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 새누리당을 지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염치 없는 공세를 계속해대는 것은 종북 장사로 재미 좀 봤던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이라는 등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의혹에 관해서도 날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수장학회 강탈은 역사적 사실이라거나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정수장학회가 본인과 상관없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냐라는 등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는 이런 네거티브에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는 말로 박 후보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북한 병사의 노크 기손 파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귀순 사건 다음 날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허위보고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등 개방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BBK 사건의 미국 내 소송을 담당한 메리디 변호사가 BBK 주범은 에리카 김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는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원흉이라는 자책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정작 검사들은 모른다니 요상한 일이다라는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BK와 맞물린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부결도 SNS를 달궜습니다. 역시 거대 기득권 세력에게 상식, 공정, 정의는 없다. 정치적 반대편에선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 화합과 관용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권력이라는 등의 불만 담긴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내곡동 수사 특검팀 이상은 씨 자택 압수수색, 흉기 들고 저항하던 중국 선원, 해경 고무탄 맞고 사망 등의 뉴스가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장례 비용이 없어 가족도 시신을 포기하는 쓸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데 사는 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무슨 말일까요? 명희진 기자가 전합니다. 바닥에 그려진 점을 따라가자 작은 공터가 나옵니다. 공터 주변에는 CCTV와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걷기도 무서웠던 서울 염리동 골목길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골목마다 이렇게 애등불 이런 거 길 찾는 거 이렇게 접착 입작 다 해주시니까 우리도 좋지만은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거 보고 잘 찾아오시고 그냥 좋아요.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 한소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갖고 범죄 심리학자,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디자인을 통한 본격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이 지정한 161개의 서민보호 치안 강화 구역 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염리동을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골목길 이름을 옛 마포나루의 소금 창고를 연상케 하는 소금길로 정하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날카로운 새로 만들어진 담장 방범창은 예쁜 조형물로 바뀌었습니다. 삭막한 시멘트 일색이던 골목에도
알록달록 색을 입혔습니다. 또한 시민들끼리는 자율방범도 운영합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줄여서 그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는 사전 범죄 예방으로 연간 2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서울신문 명희진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주위 환경과 좋아하지 않는다. 업무 공간이 비효율적이다. 서울시 신청사는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건물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만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홍규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개청식을 한 서울시 신청사는 설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신청사는 장애인들이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과 지하 1층이 연결돼 있고 장애인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장애인 복지과도 신관동 1층 서쪽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층 입구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신청사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반구형 점자 안내판이 설치됐고 장애인 화장실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의 각 층마다 남녀로 구분돼 있으며 출입문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터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에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 점자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성별과 내부를 알 수 있도록 점자 표지판과 안내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6개의 음성 유도기도 갖춰져 있습니다. 신청사는 본관동 2층에 위치한 서울도서관과 연결돼 있으며 연결 통로 끝에 수직형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신관동하고 연결되는 높이 천고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램프 설치하다 보니까 경사 각도가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리프트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계단은 처음, 중간, 끝부분까지 저명 점자 블록이, 손잡이에는 각층을 알려주는 점자 표지판이 설치됐고 8층 다목적 홀에는 휠체어 전용 좌석과 활동 보조인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9층 하늘공원의 계단에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바닥에 부착됐습니다. 반면 기둥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점과 회전문인 주출입문 역시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출되어 있어서 부딪힐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보완한다 그러면 정말 배리어프리한 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 디자인에 치우쳐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는 물론 업무 공간이 비좁고 답답하다는 등의 비판도 받고 있지만 서울시 신청사가 장애인들에게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자리 잡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옛 서울시 청사는 도서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26일 개관에 앞서서 내부를 미리 공개했는데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서울시청 옛 건물이 서울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1926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서울시 신청사와 함께 4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도서관이 돼서 많은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밤 늦게까지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마친 다음에 와서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울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3층에 연면적 18,700여 제곱미터로 20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2층과 이어지는 외벽을 이용해 만든 높이 5m의 대형 벽면 서가가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자료들과 디지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촉각 도서 등 1,300여 종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3층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서울의 행정기록문서 원문과 각종 기록이 보관된 서울기록문화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종합상황실을 복원한 공간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는 시청의 옛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4층에는 각국 주한 외국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기증받은 자료를 모아둔 세계 자료실도 있어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를 만들면서 예전에 쓰던 청사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린다. 시민들에게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집 가까이 어디서나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 도서관이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400여 좌석이 마련된 서울 도서관에서는 서울 시민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책을 볼 수 있고 일부는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0여만 권인 장서를 70여만 권까지 확대하고 이곳 서울광장과 신청사와 연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만나는 비지트 서울. 오늘은 궁궐이 아니면서도 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운현궁을 찾았습니다. 운현궁의 숨겨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 왕조 500년 도읍지였던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여러 궁궐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이 아니면서도 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별궁들도 있는데요. 운현궁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운현궁은 고종 황제의 잠적, 즉 태어나서 임금이 되기 전까지 자란 곳이자 흥성대원군이 세도를 펼쳤던 곳입니다. 궁궐은 아니지만 궁궐보다 더 권세를 누렸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현궁이 있는 종로구 운리동에 와 있습니다. 건너편에 인사동이 있고요. 이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창덕궁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운현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너른 마당과 세월을 머금은 느티나무, 옛 건물들이 보입니다.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이 건물이 수직사인데요. 운현궁의 경비와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의 거처였다고 합니다. 대원군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궁에서 경비병이 파견되고 관리인도 늘어났겠죠. 운현궁 자체도 한창 번성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궁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규모를 늘려갔는데요. 담장의 둘레만 해도 수리에 달하고 웅장한 4개의 대문이 있어 마치 궁궐처럼 엄숙했다고 합니다. 사적 257호 흥선대원군이 사가이자 고종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 당시 땅은 10,000평, 현재 땅은 2,148평. 이건 서울시에서 이분의 5대 손한테 샀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 짓고 이후는 기아를 싹 갈았습니다. 부분을 부서진 거 고친 거 현재 고쳐가지고 서울시 문화재 재산으로 97년 1일부터 개관된 것입니다. 대원군의 사랑채였다는 노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T자 모양의 이 건물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 양반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처막 끝이 아름다운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노안당이라는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자를 접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조선 말기 정치의 산실이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쇄국 정책 등 주요 정치적 결정이 이곳에서 태어났지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에 납치됐다 돌아온 대원군이 유배되다시피 은둔 생활을 한 곳도 이곳이고 그가 임종한 곳 역시 노안당 큰 방 뒤쪽에 있던 속방이었습니다. 방에는 흥선대원군이 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대원군은 난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방에는 고종이 왕이 될 때 교서를 받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청색 도프를 입은 오른쪽 인물이 어릴 적의 고종이고 가운데 앉아있는 이가 대원군입니다. 느닷없이 왕위에 오르게 된 명복이란 이름의 12살 먹은 아이,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문턱이 많이 달아있는데요. 권세를 좇아 이곳을 드나들었을 숱한 발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어지는 건물이 노락당으로 운현궁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나중에 시아버지인 대원군과 반목하게 되는 명성황후 민씨가 왕비 수업을 받은 것은 물론 고종과의 가례를 올린 곳도 바로 이곳 노락당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돌아본 노안당과 노락당은 고종이 즉위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신증축 공사가 시작돼 9개월 만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채로 쓰였던 1호당이 나옵니다. 대원군의 부인인 민씨가 살림을 하던 곳인데요.
가운데에는 작은 마당이 마루로 둘러싸여 여자들만 거주하는 안채의 폐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들 뒤로 돌아가면 고즈넉한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운현궁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쓰던 각종 유물과 함께 일대기를 알려주는 영상물, 쇄국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척화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영궁에서는 고종과 명성황후 가례의식, 각종 세시절 행사, 전시 행사는 물론 일요 예술마당 등이 열려 도심 속 전통문화의 산실로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 예절교실, 서예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오늘은 궁궐은 아니지만 궁궐보다 더 권세를 누렸다는 운현궁을 돌아봤습니다. 영욕의 세월을 헤쳐온 유산 속에서 옛사람들의 자취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서울신문. 무엇이 특별할까요? 여느 날처럼 테라스에 앉아 신문을 보는 당신. 그 신문이 서울신문이라면 당신의 선택은 현명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중단 없이 발행된 유일한 한국어 신문.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구국민족운동에 앞장선 서울신문. 1904년 창간 이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신문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맞춤형 뉴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소식을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으니 왜 당신의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 서울신문은 다른 보도로 미래를 비추고 공공이익과 민족화합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완연한 가을에 산들이 울긋불긋 단풍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는데요. 가까운 동네 산과 길도 참 멋지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만끽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